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원채영입니다. 저는 성신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번 엔젤리너스 커피가 어떻게 브랜드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평가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저의 평가가 엔젤리너스 커피의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튀려고 입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컨셉을 잡고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왜 이렇게 입고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엔젤리너스 브랜드 커피 평가를 할 때 혼창통의 골든룰로 평가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았듯이 브랜드의 혼을 가지고 어떻게 성적인 노력을 통해 고객들을 위해서 소통하고자 했는지 골든룰을 통해서 브랜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리너스 커피가 2000년도에 시작할 때쯤 이 커피 전문점 시장은 1999년도부터 시작됩니다. 1999년도에 스타벅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2011년 계속해서 연평균 21.6% 정도 약 10배 정도 성장하였는데요. 이때 2008년도 2분기부터 2010년도 4분기까지 무려 34%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점점점 원두커피의 선호도가 증가했고 커피의 문화가 서구화됨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흐름에 맞춰서 엔젤리너스도 2000년부터 2000년 자바커피라는 커피 전문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시작을 하였을 때 점점점 매출의 성장이 더디었습니다. 그러자 2006년부터는 엔젤리너스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2010년 현재 500호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꾸준히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젤리너스는 직영점 방식의 해외 브랜드와는 다르게 가맹점 방식의 토종 브랜드로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되게 엔젤리너스는 롯데 커피 사업부에서 만든 것만큼 17% 정도는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커피 브랜드 전문점 중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1342억 원으로 매출액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점포당 브랜드 매출 현황을 봤을 때도 매출액 3억 2,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토종 브랜드로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라고 가히 말할 만한 것이었죠. 브랜드 통입니다. 제가 왜 통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지 엔젤리너스 커피는 많은 시장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브랜드 대상 커피 전문점 부분 1위, 국가 브랜드 대상 커피 전문점 1위 등 한국 산업의 고객 만족도 커피 전문점 부분 1위에 선정되는 등 많은 수상 경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혼창통의 골든룰을 통한 브랜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 브랜드 대상에서 수상을 한 엔젤리너스 관련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엔젤리너스는 고객 만족의 가치를 두고 꾸준한 노력을 해온 점이 고객 만족도 1위의 기업으로 성공하게 된 원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엔젤리너스 브랜드 경영 잘 해오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엔젤리너스 커피의 혼을 보시게 됩니다. 엔젤리너스 커피는 무엇일까요? 엔젤리너스 커피의 혼은 여기다가 들어가야 돼요. 엔젤리너스 커피의 혼을 보시게 되면 엔젤리너스 커피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와 같은 일러스트를 보셨을 겁니다. 천사의 날개를 달고 커피를 들고 있는 일러스트를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엔젤리너스가 만들어지면서 캐릭터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 일러스트를 보았을 때 엔젤리너스 커피의 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랜드의 혼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이며 다짐이며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엔젤리너스 커피의 혼을 찾아보면서 엔젤리너스 커피가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일까를 보시면 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엔젤리너스 커피 홈페이지에서 그들이 말하는 엔젤리너스 커피의 약속을 찾게 됩니다. 그 약속 3가지 공약은요. 커피의 진정한 맛과 향을 고집하겠다. 그리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 공간이 되겠다. 그리고 최상의 품질,
친절, 위생 등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젤리너스가 추구하고자 했던 자신들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와 한 약속인 것입니다. 즉, 엔젤리너스 커피 브랜드는 혼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기 위해 브랜드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딱 엔젤리너스 하면 떠오르는 그 자체, 천사라는 컨셉을 내세운 것이죠. 엔젤리너스 커피는 천사가 전하는 신의 선물, 커피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부드럽고 달콤한 유러피안 정통 커피의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엔젤리너스 커피가 말하고자 한 것은 커피 한 잔의 행복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천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커피의 천사를 소구하고자 하였죠. 그렇다면 이 혼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었을까요? 엔젤리너스 커피를 떠올려 보았을 때 소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엔젤, 즉 천사라는 가치를 떠올리기는 했었지만 커피와 잘 연관되지 않는다, 연관성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커피라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무수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 속에서 가운데 엔젤리너스가 있는데요. 그 엔젤리너스 커피를 떠올리는 경우에는 보조인지도 비보조인지도를 따져보았을 때 매우 낮은 수치를 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블로그, SNS 활용조사, 그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커피 전문가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 커피 문화 연구 협회에 관련한 자료이고요. 커피클럽에 있는 멤버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엔젤리너스의 엔젤 하면 천사가 떠오르긴 하지만 그냥 브랜드명과 천사 그림 때문이지 엔젤리너스와 커피는 그다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요. 가장 많은 의견은 엔젤리너스 하면 천사가 떠올라요 하면서 커피의 맛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 하다 그닥 커피의 품질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커피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커피에 대한 메뉴 개발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엔젤리너스가 정말 커피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소비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전문가로서 브랜드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엔젤리너스 커피의 STP,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하고 타겟을 누구를 두고 포지셔닝을 어디다가 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브랜드 전문가로서 공부를 하면서 분석할 수 있었고요. 분석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라면 무엇이라고 물음표만 띄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훈사통의 명언을 하나를 짚고 갑니다. 머리가 아닌 진정한 영혼에 호소하라라고 필로소 경영대학원의 필립 코틀러의 말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게 핵심입니다. 엔젤리너스가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내용은 컨셉을 머리에 우리에게 소구시키려 했지만 이것이 혼으로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해줬어야 하죠. 왜 그럴까요? 엔젤리너스가 어떤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었을까요? 엔젤리너스는 과도기를 갖춥니다. 엔젤리너스 커피는 처음에 2000년도에 자바 커피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도심 속의 낭만이라는 엔젤리너스 커피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아마 성장을 이루고 매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면 네이밍을 바꿀 필요가 없었고 변화를 하지도 않았겠지만 이에 분명히 문제점을 찾은 것이죠. 거기가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커피 사업을 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커피 사업을 버리지 않고 커피 사업을 꼭 해야겠다. 왜 우리가 커피 사업을 해야 했는지 와인주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야만 하는 혼을 방법인 것보다 뒤로 제쳐두게 된 것이죠. 엔젤리너스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how to, 어떻게 하면 매출 성과를 얻고 그리고 브랜드를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엔젤과 인과 어스라는 알파벳을 나열하여 자연스럽게 엔젤리너스라는 브랜드 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BI를 만들기 위해서 엔젤의 A라는 알파벳과 거기에 천사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천사 날개를 붙여서 BI를 만들었죠. 이것과 뒤에 보이는 BI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을 우선 해드리면
여기서 엔젤 인 어스라는 커피 브랜드와 BI와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즉, 엔젤리너스 네이밍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엔젤리너스 커피의 BI와 심벌을 비교해봤을 때 소비자들은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노재환 작가의 작품이기도 한 커피 엔젤, 이 작품을 보면 테이크아웃 종이컵에 날개를 달아놓은 이미지입니다. 즉, 커피와 날개의 개연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대치시켜보면서 저것이 우리에게 엔젤리너스가 하고자 한 방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와 커피의 모습은 저렇게 개연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소비자들도 그에 인정했고요. 엔젤리너스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들의 브랜드를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엔젤리너스와 카페 안젤로의 차이점을 보면 카페 안젤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브랜드 아카데미의 수업을 듣고 있는 카톨릭 청년회관 1층에 있는 카페 안젤로라는 자그마한 커피 브랜드 전문점인데요. 유사점이 있습니다. 날개를 모티브로 한 BI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엔젤이라는 그 모티브를 사용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서 보면 카페 안젤로는 인테리어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 그리고 엔젤리너스는 의자에 그 날개 모티브를 달거나 나무 의자 자체를 날개 모티브로 만들거나 하는 노력은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여야 했을까요? 엔젤리너스 커피의 슬로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천사와 함께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라는 슬로건을 대고 우리에게 소구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요. 천사가 그려진 공간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라는 의미로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했었던 것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행복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천사와 함께하는 것, 즉 신의 선물이 천사가 주는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었지만, 즉 데코레이션으로 보여지는 천사의 컨셉으로만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 너무 좁은 의미를 혼으로 다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엔젤리너스가 스토리텔링 작업을 잘해서 감성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인정을 받지만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이 엔젤리너스를 세웠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인간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천사들을 괴롭혀서 추방당한 천사입니다. 그 추방당한 천사가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맛있는 향과 정말 맛있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의 선물이라고 하면 정말 맛과 향을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신의 세계에서 추방받은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말 그대로 스토리대로 텔링 따로인 것입니다.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추방당한 천사가 뭐를 해주겠습니까? 엔젤리너스가 그들이 잡았던 커피를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동안 브랜드 경영을 해왔는지를 보여드리면 커피는 우리에게 이렇게 5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화 교류의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단순 음료, 잠을 깨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엔젤리너스가 커피를 말하기 위해 이 3가지에 집중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맛있는 음료, 식사, 대용품, 문화 교류의 매개체로서 그들만의 경영 방식을 펼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 커피를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 3부분을 정말 잘 소구하고 있었을까요? 제품 품질 전략입니다. 엔젤리너스에서는 퓨어 로스팅 방법, 자바커피만의 특허받은 대전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구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수의 미각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요.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롯데는 음료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커피를 잘 만든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실상 어땠을까요? 실상 커피를 마셔보는 사람들은 가맹점에서 혹은 직영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공장에서만 만들어낸 거를 찍어 먹듯이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브랜드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브랜드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동일한 품질과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맹점, 직영점,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컨셉은 천사 컨셉이면서 실상 친절도 천사답지 못했고요. 품질도 천사답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표준화의 경영이 부재했다고 하는데요. 엔젤리너스를 사례로 중심으로 서비스 시스템과 디자인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논문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와 같이 나열을 했는데요.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 상승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물론 홈페이지도 조사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파 평가가 어땠는지도 알아보았고요. 제가 무려 30여대점에서부터 노원점, 기타 건대점, 압구정점 총 한 12군데 점을 찾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 사람들과 직접 발품을 팔면서 물어봤습니다. 교육 시간은 얼마나 받으세요? 커피 만들 때 어떻게 교육 받았어요? 뒷부분에서 이거는 텍스처로 보여드릴 테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제가 딱 엔젤리너스 커피 전문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압구정 직영점에 일을 하고 있는 한 학생이었는데요. 교육받은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을 때 정말 솔직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육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틀에서 3일 정도 됐는데 오자마자 커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 잘 만든다고 다 시키던데요. 커피 마셔보았을 때 제가 다른 데서 맛있게 마신 커피 맛과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이 일례를 보여드리면 SNS 활용 조사를 통해 그것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자료를 조사를 했었을 때 브랜드 커피를 마시러 가는 이유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맛이 보장되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심지어 친절에 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매장 관리 음식 제대로 하라고 본사 잘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견, 그리고 음료 주문을 잘못 받았는데 오히려 틱틱거리면서 우리에게 친절하지 못했던 서비스 부분, 어쩌면 몇몇 소비자들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이런 평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컴플레인을 하고 글을 쓸 정도면 고객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중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소비자 결과를 통해서 다중의 의견이 맞다라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지만요. 그 다음에 뒤로 와서 TV 광고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엔젤리너스 TV 광고를 엔젤리너스 직접 가서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광고 모델로 나오는 거는 한국에서 팔고 있는 커피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유러피안 정통 커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외국인 모델을 사용했고 광고를 찍는 곳도 프라하 그리고 파리 등 외국 유럽 도시에서 촬영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광고를 자신들이 유럽 정통 커피의 맛을 고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죠. 그런데 제품은 어떨까요? 라이스. 유럽 사람들이 라이스를 즐겨 먹고 있었나요? 제가 제 커피 사이드 메뉴 개발 관련해서 공부를 했을 때쯤 정말 엔젤리너스는 다른 커피 브랜드보다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선 음료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국화차, 장미차, 그리고 물망초차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서 즐겨 마시는 차 종류였고요. 그리고 라이스 머핀은 국내에서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었죠. 당신들이 말했던 유러피안 정통 커피의 맛과 연관되는 제품이었을까요? 사이드 메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정말 일반 커피 전문점에서는 커피와 쿠키, 커피와 베이글, 아니면 커피와 허니버터 브레드 등 커피의 맛과 풍미를 즐기게 할 수 있는 사이드 메뉴를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식사 유용품으로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에서 빵에서 여러 가지 종류를 개발을 해냅니다. 물론 스타벅스에서도 그와 같은 일례로 사이드 메뉴를 개발하고 있지만 엔젤리너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메뉴 생산 라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이드 메뉴의 개발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무교점의 메뉴 구성입니다. 이거를 보다 보니 무교점만 이렇나? 다른 곳의 엔젤리너스를 찾아다니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메뉴 구성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거의 동일이 아니라 거의 완전 동일했죠. 보시면 디저트 메뉴,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음료, 엔젤린 스노우, 그리고 나서 여기 티 음료 메뉴였습니다. 타 커피 전문점과는 다르게 커피의 메뉴보다는 디저트의 메뉴 비중이 더 높았고요. 세트로 구성되는 부분이 더 강조했습니다. 엔젤린 스노우에서는 커피와 연관된 아이스 음료뿐만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스무디 계열을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좁은 의미의 혼선에서 온 홍창통의 골드물,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브랜드 컨셉,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브랜드 가치는 주도되지 않고 매출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무상식 경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보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설 매장 서비스라든지 케이터링 서비스라든지 고급 에스프레소 머신 무상 대여라든지 그들이 개발했던 캐릭터를 살린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엔젤리너스 몰을 이렇게 구성
커피를 제대로 외쳐야 했습니다. 제가 이 옷을 왜 입고 나왔냐고요? 제가 앞에서 일련의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제가 이 날개 옷을 입고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헤어스타일도 바꿨는데요. 커피색으로 염색을 했고요. 커피색으로 이렇게 매우 더워서 보면 컨셉을 커피를 말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말하고자 했었던 명확한 컨셉을 일관성 있게 보여줬어야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일관성, 가장 중요한 거는 폰창통의 골든룰은 일관성입니다. 이게 자꾸 바뀌는데요.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커피 엔젤리너스를 말하고자 하니 천사 모티브를 대비했습니다. 천사 모티브에서 날개를 달았죠.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커피였는데 천사가 다인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입었던 날개 옷처럼 껍데기에 불과한, 컨셉에 불과하고 수식어에 불과했던 걸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커피를 말하고자 했으면 커피의 다양한 부분을 보여줬어야 되고, 그런데 엠블렘에서 보여주듯이 엔젤리너스 커피의 The World Best 커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했었던 건 커피였던 것이죠. 잠시만요. 제가 말하고자 했었던 게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아이덴티티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서 가면서 보여드렸겠지만 이제 뒤에서 넘어가서 혼창동의 골든룰을 평가해 주거든요. 창이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커피 브랜드를 해야 되는지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점을 뒀기 때문에 너무 커져버린 창이, 즉 기술적인 부분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혼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즉 혼은 없어진 것이죠. 즉 앞에서 혼창통의 명언을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아닌 진정한 영혼을 호소하는 내종된 존재의 가치를 세워야만 창과 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솔직히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까 전에 가브리엘을 설명해 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브랜딩을 하나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소구했다고 해서 잘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엔젤리너스 커피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엔젤리너스 따로 커피 따로입니다. 따로 자신들이 말하고자 했던 건 엔젤리너스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커피라는 것 자체를 소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엔젤리너스가 국가 브랜드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결국에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혼창통의 골든블로 브랜드 엔젤리너스를 평가해보았을 때 엔젤리너스 커피의 약속, 우리들과 지키고 있었나요? 품질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서비스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던 가치를 전달하는 거에서부터 제대로 전달하고 있었을까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엔젤리너스 레스토랑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뿌리고 근원이고 핵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혼이 없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엔젤리너스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